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함께했습니다. 이 국장님, 네. 지금 이재명이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일에도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까맣게 사실 다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죠. 왜냐하면 뭐 워낙에 뭐 계엄이니 탄핵이니 예. 뭐 그 큰 강물이 범람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무슨 날? 이화영 대북송금의 항소심 예. 선고 날입니다. 원래 한 달 전에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연기가 돼서 오늘로 11월 25일 날 해야 될 게 12월 19일로 지금 연기가 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미 네. 15년 구형을 때렸고, 그렇죠. 1심에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9년 6개월에 네네. 징역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화영은 범죄가 두 개 아닙니까? 뭐 네. 3억 4천인가 정도를 쌍방울한테 뇌물로 받은 거 하나 있고, 예. 대북 송금, 예. 그리고 그걸 쌍방울에 외환거래와 관련된 예. 벌이. 이렇게 대납시킨 거, 네네.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뇌물 사건이야,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것은 그건 이화영 개인적인 문제지만, 대북 송금 사건은 바로 이재명하고 딱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거의 공범이고 어떻게 보면 주범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신진우 부장판사 1심이 개시가 됐죠. 네, 판결문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다투는 것은 이재명의 재판이 아니므로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신진우 부장판사 측이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얼개 구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이화영의 여죄 여부는 사실 외국간 거래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납을 해서 뇌물죄가 아니고, 그 뇌물죄는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화영과 김성태와 이재명이 이제 1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화영이 어쨌든 김성태의 얘기를 해갖고 그것을 대납을 해서 800만 불을 대납시킨 거 아닙니까? 대납시켰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화영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화영의 형량은 지금 그러니까 300만 불은 안 따졌거든요. 500만 불만 따졌어요. 500만 불은 노동당이 영수증까지 다 있었죠. 영수증을 받았는데, 지금 300만 불이 조선 아태 평화 협의회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신진우 부장판사가 원칙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북한에 무슨 시민단체나 혹은 무슨 기관이 정부가, 그러니까 노동당이 아니한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다 그렇죠. 노동당 다 노동당입니다. 산하의 아태평화협의체. 네. 우리나라처럼 진짜 무슨 아태평화협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따르게 봐서 했는데, 만약에 그걸 포괄적으로 같이 본다고 한다면 300만 불, 아시다시피 액수에 따라서 이 특가법상 의 뇌물죄가 어마어마 커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판결문을 봤을 때 이번 고법 판사들이 1심 판결문을 얼만큼 그대로 인용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다시 맡을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고법의 이 판결문에 따라서 10년을 이제 안 해도 돼, 이게 확정됐잖아. 예. 라고 이야기를 신 판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준비기일에. 지금 이화영의 대북송금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을 검찰이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따로 또다시 증인 내세울 필요 없다. 거기에 인정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판결문에 따라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이 빨리 축소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예. 이 판결문에 따라서 기간도 엄청나게 축소가 되지만,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유죄가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기피 신청해버렸지 않습니까? 신청까지 했죠. 신진우 부장판사 저승사자야, 나 안 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왜 사실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선거법이나 위중교사는 또 위중교사도 잘하면 내년 조기 대선 이전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 조기 네. 대선 이게 만약에 헌재가 6개월까지 계속 끌어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끝난다면 2심이 끝난다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북 송금이 그 전에 1심만 끝나더라도 치명상이죠. 치명상이죠. 1심에서 아니 이재명이 조선노동당한테 뇌물을 줘갖고 자기가 북한 가려고 온갖 술수를 다 했다. 대북 송금을 다 대납시켰다라고 1심이 나와버리면 아무리 대법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바로 대선 전국에서 큰 메가톤급 폭약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그렇죠. 라는 겁니다.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재판 관할지를 서울로 옮겨달라. 네. 또 재판부를 바꿔달라. 그게 다 기각이 되니까 이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한 두어 달간 또 걸리거든요. 그렇죠. 대법원까지 예.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침대 축구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은 내년 2월이면은 법원 인사 때 신주로는 싹 갈리는 것 아니냐. 네네. 그동안에 사실은 올 2월에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이화영 재판 끝내고 가라게 가지고 1심 재판. 그래서 1년이 유예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노림수가 하나가 있는데 네. 또 하나는 지금 공직선거법 네.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소송 기록 통지서를 안 받겠다고 네. 폐문부재 네.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어.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약간 오보가 있었어요. 그 유튜브들도 잘못 지금 저기 냈는데, 방송을 냈는데, 처음에 방송을 낼 때, 와, 재판부가 화가 나갖고 공시송달을 했다. 예. 이렇게 뭐 방송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이게 겹쳤어요. 공시송달이 아니라 저기였다. 집행관 송달이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앙지법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법 관련해서 판결을 냈던 중앙지법이 원래 이제 그 그러니까 선고가 끝나고 항소를 할 사람들이 그 어디다 내냐면 중앙지법 그 재판부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갖고 항소를 했다라고 양쪽에 보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중앙지법이 공시송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중앙지법이 한 거예요. 항소심이 공시송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헷갈리게 고법이 했다라고 지금 다 뭐 이렇게 잘못 나간 거 있는데 그 다음이 고법이 어떻게 했냐면 고법이 중요하잖아요.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항소심에 가 있으니까요. 집행관 송달이라고 해서 직접 의원회관에 찾아가갖고 전달해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9일날, 10일날 두 번 이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걸 지금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폐문부재 사람 없다 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회피를 한 거죠. 주소지가 변경. 불명하다. 두 번째는 폐문부재. 아니 이재명 대표 주소지가 불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계양구에서 또 저 수레동으로 이사해 버렸나? 거기 산다고 평생 거기다 뼈를 묻겠다거더니 네. 뭐 그렇지 않으면은 계양구에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소심에서는 법원 집행관, 우리는 집달리라고 하죠. 네네. 집달리를 네네. 직접 의원회관하고 집으로 보내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 관할지가 하나는 인천지법, 네. 하나는 이제 의원회관은 남부지법이니까 거기다가 17일 날 예. 그게 집달리를 보내라고 했으니까 아마 어제쯤 도착 안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9일 오늘쯤 이제 집달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재판 좀 늦추기 위해서 회피하고 도망다닌다는 게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재판을 늦춰야 그래야 탄핵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자기가 대선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소심 뭐 선고가 늦춰보자. 나오기 전에 대선이 대선이 되겠다. 들어가야 한다. 예. 그러니까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법거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변호사니까. 네. 이게 정말 창피한 노릇이죠. 그것은 또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방송 나가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나온 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죠. 거기는 지금 경찰이나 또 공수처라든가 이런 데서 경호처에 가서 그 압수수색도 계속 거부하고 있고 또 헌재에서 보내는
예, 탄핵 소추 설이죠. 예,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됐으므로 이제 시작한다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근데 그걸 안 받고 있는 안 거예요. 받고 있는 거죠. 받아야 게시가 되니까. 그래서 관제에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우체국에서 갖고 온데도 사람 없다. 받을 사람 수취인이 불명이라는데 아니 안에 있는데 수취인이 불명입니까?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는 발송 송달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정 안 받고 그게 계속 회피하면 발송일을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좀 늦춰가지고 4월 18일 이후에 문영배 재판관과 이성민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이후에 예, 예. 이 탄핵이 진행이 되도록 예.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이.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사람 선임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추천이기 때문에 과연 권한대행이 추천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탄핵의 소추의 어떤 선고가 내려지기를 지금 기대해서 안 받는 것이고 그렇죠. 야당에서는 이재명은 그 이전에 이 두 사람이 퇴임하기 이전에 지금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하라.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시간 싸움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재판부를 상대로 법원을 상대로 한 사람은 헌재를 상대로 침대 축구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네. 뭐 서로 그러니까 누가 더 참 옳다 어이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저는 말씀하셨잖아요. 담화에서 수사든 탄핵이든 회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과정도 보여줘야 된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통령으로서도 아직도 대통령이잖아요. 직무만 정치일 뿐이지. 저는 그게 사실은 권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회피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니 대통령이 저래?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본인 스스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지금 비상계엄 이후 여러 담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자기 약속을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대국민 약속 아닙니까? 정말 대통령답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임해야만이 나중에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뭔가 좀 정상 참작이라거나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하는 모양새를 보면은 이재명이나 윤 대통령이나 50보 100보라고 합니까? 그런 꼴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그 부분은.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